있었던 쓰니입니다.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익명으로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제가 잘못된 인간으로 자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러 격려와 일침들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지 겁이 나기도 하네요. 사실 제가 작성했던 큰 사건들은 2, 3개월 전의 일들이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일절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 정확하게는 엄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서 후기 아닌 후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게 일상인 집도 있는데 누군가는 현실이냐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집이라는 걸 댓글들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고등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네 이야기로 드라마를 쓰면 방송 3사를 씹어먹을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네요. 우선 결혼 자금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남친과 저는 양가 도움 일체 없이 둘만의 자금과 노력으로 결혼 준비가 막바지인 상태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도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참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남친과는 4년간 연애를 했고 저의 불안정한 모습을 캐치하고 보듬어주던 남친이었기에 저희 집 불화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가질 자신이 없다 고백했었기에 이미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건이 있던 날도 이런 거였구나. 괜찮다. 넌 몇십 년을 들었는데 하루 들었다고 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냥 흘릴 수 있다. 라고 말해준 사람입니다. 예비 시아버지 멘트에도 쎄하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쎄하다는 느낌보다는 제 치부를 들켰다는 사실과 함께 평소보단 괜찮다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을 뿐이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이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가끔 만나게 될 때면 항상 좋은 걸 먹이려 하시고 집에 갈 땐 반찬 하나라도 꼭 챙겨 보내십니다. 아들과 만나줘서 고맙다며 제가 복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그러셨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땡땡의 집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꽤 중대한 사안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신부 측 혼주 자리가 빌 수도 있다. 하고 남친이 말씀드렸고 그 말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땡땡이는 괜찮냐? 우리는 괜찮다. 라고 제 걱정을 해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화촉 저만은 좀 아쉽게 됐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고 묻진 못하지만 잘 다독여주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했던 게 글을 올린 이후 동생에게서 몇 개월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도 반성하고 있다. 다신 안 그런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연락만 먼저 해볼 수 없냐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이 나이 먹기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엄마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았다. 엄마를 고치려고 쓴소리도 하고 회유도 해봤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아 결국 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 내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30년 동안 해온 행동을 반성하시라는 건 사치라는 걸 알고 있다. 단지 그날 남친에게 했던 언행만이라도 잘못된 걸 인지하고 사과하라는 거다. 남들 앞에서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 한마디면 나도 말이 심했기에 그 부분은 사과할 수 있지만 엄마는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다. 그렇기에 사과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마무리됐고 신혼집도 혼수도 다 마련했다.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한 이후부터 신부 측 혼주는 없다 생각하고 준비를 끝내가고 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 하고 말했더니 가만히 듣다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엄마한테 톡이 왔네요.
우리 둘 다 감정이 지나쳐 대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항상 너를 사랑하고 땡땡이와 부부가 됨을 응원한다. 그리고 그날 해선 안 될 말을 한 건 사과한다. 풀고 싶으니 답장해달라. 하는 내용으로요.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상태라 동생이 시킨 거겠지. 동생이 써준 톡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이제 그만하자 하더라고요. 평생 안 하던 사과를 드디어 하셨다. 부모 자존심만 내세우던 분들인데 이렇게 사과하고 싶다는 걸 보니 정말 많이 굽히신 것 같다. 그러니 들어드리자. 이걸로 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과받은 상태에서 개선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보자는 거다. 그리고 이후 또 네가 참지 못할 일이 발생되면 내가 나서서 가족들과 떨어뜨려 주겠다. 하고 말하면서요. 사과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의 사과였기에 사실 연락받은 그날 좀 울었습니다. 이 쉬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나 싶어 허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 마음이 복잡했고 지금도 복잡합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결혼이라는 게 엄청난 무기라면 무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무기라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니네가 부모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 결혼식은 제 무기였나 봅니다. 사람들에게 딸이 결혼한다고 다 알려놨으니 지인들과 친척들이 청첩장은 언제 주냐 물어봤겠죠. 날은 다가오는데 고집센 딸이 굽히지 않으니 아차 싶어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과연 결혼식이라는 행사가 없었다면 사과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몇몇의 댓글대로 그리고 남친의 말대로 그저 결혼식까지만이라도 이 상태를 현상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청첩장에 혼주만 새겨서 몇 장만 더 인쇄하는 수준이라 새로 고침할 것도 딱히 없으니까요. 부디 그 전에 또다시 선 넘는 언행이 오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식 전까지 접촉은 최소화할 예정이고 식 후에도 그럴 겁니다.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기에 서서히 멀어지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제 제 가족은 남친이 될 테니 가족을 지켜야겠죠. 댓글들을 읽어보고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일 뿐이라면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기쁠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후기일까 싶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조언들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말이야 쉽지 실제로 가족과 절연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님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듯이요. 앞으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세요. 님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도 생겼으니 결혼해서 남편과 시댁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조언을 하자면 시부모와 남편도 너무 믿지 마세요. 아이를 낳고 살기 전엔 절대 모르는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죠. 집에서 탈출하려고 한 결혼인데 내 부모보다 혹은 내 형제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평생을 그런 사람이랑 부대끼고 산 사람들은 귀신같이 어딘가 익숙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결혼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시부모님이 잘 대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친정 부모와 비교하면서 시부모님이 힘들게 해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친모도 나르시시스트이고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 자식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50이 넘은 지금도 왜 빨리 끊지 못했나 하고 자책하며 인연을 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되면서 연을 끊고 싶었지만 마음 같지 않아 착한 병에 걸려 다시 원점이네요. 그러니 님은 꼭 상담 받아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처방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